이제 바이올린을 했고. 여자친구 사귀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오진승이 주는 스트레스를. 아씨 혼자. 그 중에서도 어떤 형이죠?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은 정신과 선생님 세 분을 모시고 우울증에 대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무슨 MC 같아요. 그래요? 오늘도 우울증을 검색한 나에게라는 책 화제의 신간 저자 세 분을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이게 어찌나 책이 잘 됐는지 저는 홀린 듯이 10권을 샀어. 우창 선생님은 한 권도 안 산 것 같더라고. 원래 우창현은 안 삽니다. 갑자기 읽었어. 읽었대요. 사지도 않았는데 읽었어. 불법 다운로드인가? 와, 불달을 했어? 어떻게? 야 이거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들 읽었지? 모셨으니까 한번 소개 한마디씩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병이라고 하고 지금 청주에 있는 하나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정신건강과 전문입니다. 오진 선생님이랑 같은 의국, 이제 같은 동아리 선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진성 원장님이랑 같은 DF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한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뭐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세 분 인연이 보통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사실 고대가 몇 명이죠, 정원이? 한 130? 와 엄청 많구나. 그러면은 01학번이시고 06학번이시고 하시면 사이에 있는 사람만 뭐 수백 명인데 어떻게 이렇게 친해지시게 되셨는지. 저희는 같은 동아리 출신이어서 어떤 동아리죠? 같은 동아리라고만 하시고 막 그래서 너무 궁금해져. 동아리가 부끄러운 건 아니잖아요. 이상한 거 하신 거. 오케스트라를 같이 했습니다. 저희가 의대 내 오케스트라 동아리. 제가 이제 바이올린을 했고. 여자친구 사귀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왜 여자친구 사귀로 오케스트라 하죠? 모든 의대 동아리들은 이제 음대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도와주거든요. 그래야 그러면 이게 좀 음악이 되니까. 그럼 또 새로운 친구들 만나는 또 그런. 재밌겠네요. 예. 그래서 음대생이랑 그렇게 많이 아 그러네요. 이런 게 있으셨어요? 서포터들도 많이 오시고. 형은 그것 때문에 하신 거예요? 아, 나는 그럴 틈도 없었어. 알잖아. 왜요? 너무 여자친구 많아가지고요? 시작부터 땀나네요. 그때 동아리였고 제가 딱 들어갔을 때 약간 회장. 회장을 좀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곳을 하는데 재병이 형이 오늘 술자리에 온다. 막 이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 이런 급으로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얘기해야 돼? 막 너무 반가워서 재병이 형 오신다고? 와 재병이 형 오신다고 재밌겠다 막 이랬던 기억이 나고. 네. 전날부터 기대하고 전날부터 기대하고 설레서 잠 안 오고 그랬죠. 막 재병이 형이 또 정신과에 갔고 저도 또 따라갔고 우리 김한주 선생님이 또 따라오시고. 지금도 청주에 계시잖아요. 제가 군복무를 진승이랑 청주에서 같이 했었는데 가끔씩 이제 막 아씨 나 오늘 선배 만난다고 막 좀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선배님 만나는데 혹시 그 선배 말고요. 청주에 선배가 진짜 많았어요. 그렇구나. 예. 그랬나? 동아리도 같이 하고 또 거기에 정신과도 같이 하니까 좀 더 끈끈했고, 그리고 뭐 각자 또 저는 유튜브를 하지만 블로그나 브런치 같은 걸 또 활동을 하셨고. 원래 글을 쓰시는 분이시군요. 아유, 뭐 장을 다루는. 웹소설의 신에 비해서 뭐 그냥 이제 장난식으로 이제 그냥. 아니야 어쩐지 말씀하시는데 냄새가 났어. 이분이 말을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신은 그런 것도 캐치를 빨리 하시네. 아, 이게 달라. 파워블로거시거든요. 아니야. 파블로 아니야. 이미 네이버는 끝났어. 그래, 파블로가 안 해, 요즘에. 네이버 끝났다? 인플루언서라고 한다고. 이제. 지금 이혜진 회장님 보고 계십니까? 네 번 끝났습니다. 진승이는 의국대 어떤 1년 차였나요? 처음에 오진 선생님은 이제 일단 능하고 아시다시피 예. 군에서도 그랬습니다. 군병원 어떻게 들어갔는지 아세요? 저는 의사가 아니라 군인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유명하죠. 재밌죠. 아시다시피 워낙에 재밌게 선배들이랑도. 근데 사실 선배가 보는 진승이랑 후배가 보는 진승이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김한준 선생님이 1년차 때 3년차였잖아요. 어떤 선배였을까요? 같은 의국에서 근무도 해봤지만 갑자기 표정이 되게 어두워졌어. 일단은 같은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해주시기를 지금 또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뭐 이런 거 떠나서 정말
아 원했던 말이 잘 안 나오네. 정말 이건 다 잘릴 수도 있어요. 재밌는 얘기가 없어서. 근데 저희 닥터 프렌즈에서도 사실 책을 한 권 냈었거든요. 그게 진생이가 원고를 2년 늦었습니다. 그게 막 사이즈가 달라. 지각의 사이즈가 달라. 혹시 세 분이 글을 쓰셨는데 이번에는 오진 선생님이 빨리 쓰셨는지. 다행히 2년은 아니었지. 전에 바쁘니까. 아, 오진 선생님만 하겠어요. 뭐 셀럽이신데 뭐 이제 뭐. 지금 약간 비꼬시는 것 같은데. 좀 제일 빨리 쓰는 스타일. 빨리빨리 쓰고 오타도 이런 거 다 봐. 이미 다 봤어. 그래서 이렇게 빨리 쓸 거면 차라리 내 부분도 좀 써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적반하장이네. 그런 얘기를 했으면 써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3년 선배한테 내 글 좀 써봐요. 난 셀럽이니까 바쁘잖아. 빨리 써오면 피드백은 제가 할게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었고. 서로 언제 뭐 낼 거냐 뭐 이렇게 의논을 또 중간에 많이 했고 저희는 같이 근무하니까. 그래서 한준아 너 썼어?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올리려고요. 그럼 약간 불안한 거야. 오늘? 뭐 먼저 내면은 또 미안한 것도 있으니까 한 내일 정도 쓸 것 같다. 네, 이렇게 또. 처음에는 형이 이제 또 선배님이고 그래서 형이 먼저 쓰면 막 이랬는데 나중에는 재병이 형 원래 빨리 쓰는 사람이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제가 우창윤한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남 탓을 배웠구나. 내가 불안한 건 내가 늦게 쓴 게 아니라 형이 빨리 썼기 때문이야. 그렇지.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왜 이렇게 빨리 써? 그런 걸 좀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 오해와 진실이 있지 않습니까? 우울증은 어떤 질환인지 혹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우울증이라는 거는 우울한 기분 그리고 흥미 저하라는 두 가지 증상 중에는 하나가 대표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둘 중에 하나 들어가야 돼. 맞습니다. 거기에 식욕이나 수면의 변동이 있어야 되거나 불안하거나 집중을 잘 못하거나 피로함을 많이 느끼거나 혹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거나 이런 증상들 중에 일부를 만족하면서 그만큼 중요한 거는 일상생활이라든지 대인관계 뭐 직업활동 이런 일상의 기능에 저하를 좀 동반하게 될 때 사실 우울증이라고 하면은 저 같은 사람은 우울한 기분이 없는데도 우울증일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흥미 저하가 되게 중요한 거군요. 소아는 또 그 중에서 그런 이제 기분 저하를 특별히 호소하지 않고 뭐 짜증스럽거나 오히려 뭐 감정 조절을 잘 못하거나 학교를 가기 싫어하거나 이런 증상들도 그런 건 너무 있어서 헷갈릴 것 같은데 요새 애들 빠르다던데 벌써 사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또 뭐 좀 헷갈릴 수 있는 증상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행동이 좀 느려진다라든지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정신운동 지체라고도 저희는 표현하는데 이런 것도 좀 전문가가 보면은 좀 잘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평상시보다 반응이 느려지거나 멍하거나. 뭘 하던 시간이 좀 많이 더 길어지거나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가 일어났을 때 뭐 학교 가면 막 옷도 빨리 입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그게 좀 잘 안 되고 늦어지고. 그거를 본인이 자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본인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고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보거나 또 전문가가 봐야 또 잘 보이는 부분도 있어서 좀 놓치기가 가장 쉬운 증상이에요. 그러면 저는 또 궁금한 게 우울증의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유독 이런 사람은 우울증이 잘 생긴다, 뭐 그런 체질이 있다,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이 모든 질환은 원인이 사실 유전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자라오면서 어떤 성격적 요인들, 어떤 외적 스트레스 요인들,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이제 우울증 같은 경우는 쌍생아 연구라든지 연구들을 했을 때 37에서 38%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편이죠. 사실은 이제 유전성의 개념이랑 이제 가족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유전성은 이제 유전자 자체 DNA에만 이제 있어서 내려오는 거고 가족성이란 건 이제 DNA 플러스 생활 양식을 공유하는. 예를 들어서 뭐 같은 가족들은 식성도 비슷하게 뭐 고기 먹으면 고기 먹고 뭐 일어나는 시간 뭐 이런 것도 비슷할 텐데 이제 그걸 다 포함한 개념이 이제 가족성 개념인데 또 37에서 38%면은 사실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우울증의 중요한 원인으로도 보고 물론 뭐 무조건 이제 유전적인 어떤 우리 엄마가 우울증이기 때문에 내가 우울증일 것이다 이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트렌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 알 필요는 있겠고 외적 스트레스 요인도 있을 것이고 뭐 성격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뭐 MBTI 같은 경우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네, 사실 저는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물어보는 게 정신과 의사한테 물어보는 게 맞나? 그러면은 MBTI로 내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은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나요? 책에 답이 있거든요. 저희 책. 여기 답이 있어요? 저희 책에
MBTI라는 게 뭐 재미로 해보는 거지만 그래도 이걸 하면서 나는 어떤 성향인지를 한번 알아가 보는 과정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또 이재병 선생님이 책을 쓰면서 저희도 되게 재밌게 봤던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I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E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좀 더 우울 성향이 높을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막 무조건 진리다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런 연구가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떤 형이죠? ISFP ISFP요. 사실 1위로 나왔고 2위가 INFP. INFP. 그렇게가 좀 의미 있게 일단은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 NT 성향인 둘은 다르잖아요. SF. 저도 가운데가 SF인데 조금 필링, 좀 감정적인 거고 좀 어떤 직관이라기보다는 감각형. 저도 약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는 게 감각은 굉장히 예민해. 근데 감정을 잘 느껴. 다른 사람 감정도 잘 느끼는데 표출을 하지 않고 혼자서 지내는데 I야. 그럼 생각도 많아지고 머릿속에 꼬리를 물 수도 있고 좀 이런 경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좀 흥미로운 연구 결과. 그러네요. 이거는 처음 들었네요. 그러면 이런 우울증의 치료에는 혹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신과 치료라고 하면 약물밖에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약 말고도 저희가 많이 하는 TMS, 제가 받아봤죠. 저는 이렇게 머리숱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게 많아요. 그게 너의 마지막. 예, 코에 하는 에스케타민 이렇게 한 번, 그러면 이제 한 번 썼다고 이렇게 흰색, 초록색이 없어져요. 그리고 한 번 또 쓰면 이제 뭐 너무 많고요. 지지정신치료, 분석정신치료, 뭐 인지행동치료 굉장히 다양한 치료들이 있고 또 광치료라는 것도 하고요. 뭐 사이코세라피, 연극치료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저는 넣었어요. 그래서 정신과만 가면 예, 약만 있는 거 아니고 약이 좀 잘 안 맞아도 다른 치료들이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도 좀 많이들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울증에 대해서 지금까지 물어봤다면 이거 이제 정신과 자체에 대한 좀 질문일 수 있거든요. 정신과 의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 특이하다 뭐 많잖아요. 정신과 의사가 특이하다. 특이한 놈들만 간다. 뭐 약간 이런 얘기 있잖아요. 교수님들이 연차 중에 한 명은 꼭 트레이닝 대상이 아니라 연구 대상으로 뽑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뭐 싸게 치료하려고 간다. 자기가 아프니까 자기가 싸게 치료하려고 한다. 아, 내가 자가 치료하려고?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형? 진실인가요, 거짓인가요? 많이 돌잖아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특이한 사람들 있죠. 형은 난 노멀하지 않냐? 이거를 병식이라고 하나요? 갑자기 기억이 나. 아까 한준이랑 얘기했을 때 재병이 형 내일 온다 그랬을 때 너무 신나했던. 정말 누구나 반기는 거는 또 특이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너무 좋아서. 손발이 떨리고 막. 김한준은 특이해요? 저는 그래도 병식을 택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특이하다. 네가? 어떤 면에서 특이한 게 있죠? 자기의 어떤 소인이 있으니까 그거를 또 뭐 본인을 치료하기보다도 남들한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를 더 잘 아는 선생님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한번 겪어봤으니까, 아파봤으니까. 되게 멋있게 얘기를. 네, 농도가 있는 답변인데 이거는 평소에 고민을 좀 해보신 것 같아요. 뭐 지금은 뭐 잘 지내고 있지만 근데 뭐 누구나 뭐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거든요. 이 겨울에. 지금도 그런다고요? 네, 비도 오고 미세먼지가 와도 자전거 타고. 아니 왜? 건강을 위해서 시작한 거기는 한데 그렇게 하면 이제 뭐 병원에 출근할 때 또 이제 집에 퇴근할 때 스트레스를 좀 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오정승이 주는 스트레스를 아씨 원장. 페달을 힘껏 밟고. 기아 올리는 아우, 또 제가 싫어할 것 같은 편견은 정신과는 다녀도 소용이 없다. 그런 말을 들으시면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실 아쉬워요. 이게 치료에서 충분히 나아질 수 있는 분들인데 본인 혹은 주변의 어떤 편견 때문에 치료가 이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낫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개원한 지 1년하고 단 3개월 됐는데 약물 중단하고 치료 종결하신 분들이 한 30명이 넘어요. 근데 이게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진짜 나으니까. 뭐 저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환자분도 꾸준히 오시고 약도 잘 먹고 하시니까 진짜 치료 종결된 환자들 보면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오늘부터 한번 좀 그만 다녀보실까요? 약 서서히 감량하면서. 그럼 막 환자분들 울기도 하시고 또 로비에서 이렇게 또 저희 직원분들이랑 또 같이 울기도 하고 그래요.
너무 이제 좋다고. 약간 저는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치료 종결한 분들이랑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이렇게 방에 좀 만들어 놓을까. 막 근데 그건 아니니까. 좀 낫는 병이다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울증에 제일 안 걸릴 것 같은 사람한테, 그리고 아까 우울증은 착한 사람이 걸린다고 하셨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있을 수 있겠는데. 그것도 그걸 확실하게 안 하네. 착하다라는 얘기에 쓰면 그냥 눈앞에서 뱉을 수 있죠. 내가 우울증에 걸리면 치료받고 싶은 정신과 의사. 꼭 여기서 이제 골라야 되는 이 중엔 없다. 뭐 나도 오은영선 뽑고 싶지.